맨인 블랙은 안 봤어도 이 장면은 모두 아시죠? It's a mess, but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저 빛을 보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기억 조작은 창작물에서 빠질 수 없는 치트키 같은 요소인데요. 하지만 이런 기억 조작이 창작물 안에서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기억이란 장르는 심리학 중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분야인데요. 알아갈수록 저는 기억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가끔 상상과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현병 환자나 양극성 종동장애, 즉 조울증 환자는 상상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어떤 환자는 자신이 우주에서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파견을 온 그린 유니버스의 일원이며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기엔 그저 정신질환자 같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누군가 우리의 기억을 조작하여 저 상황과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린 지금처럼 저게 말이 돼? 바보 아냐?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생각보다 불안정하죠. 오늘은 대규모 기억 조작으로 인해 수백 가구가 풍비박산 났던 실제 사건과 기억 조작을 성공시킨 실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기억을 조작하다 편입니다. 1989년 한 여인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셨나요? 네,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는 악마예요. 20년간 절 철저하게 속였다고요. 아마 제가 기억을 되찾은 걸 알면 절 죽일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녀가 심리치료 도중 떠올린 기억은 그녀의 아버지가 20년 전 집에 놀러온 자신의 친구인 수전 네이슨을 처참히 살해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었기에 그녀는 스스로 그때의 기억을 억압하였고 심리치료 과정 중 그 억압된 기억을 되찾게 되어 20년 만에 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녀는 아버지가 또 다른 18세 여인을 강간하고 살해하였으며 또 다른 살인을 2건이나 더 저질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특별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의 기억에 의한 증언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생생했기에 증언만으로 무기징역에 선고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프랭클린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재심에서 그의 알리바이와 DNA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프랭클린은 다시 자유의 몸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그의 변호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은 6년 7개월하고도 4일 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코미디이자 비극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건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단 것이죠. 지금의 유행병처럼 미국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소송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당시의 기억회복운동의 여파였는데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기억을 되찾고자 하였다고 하죠. 그리곤 자신이 겪었던 사건들을 뒤늦게나마 처벌하려 하는 소송들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척이었다는 점이죠. 기억회복운동은 당시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의 영향이 컸는데요. 프로이트의 이론은 최초격으로 무의식에 대해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론에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또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성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었는데요. 종합적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억을 억압해 무의식 속으로 보내버린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당시의 심리치료사들은 이 이론을 맹신하였죠. 그렇게 심리치료사들은 한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환자에게 치료 전부터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치료 과정에 은연중 기억을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환자들은 심리치료 과정에서 기억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사들에 의해 기억이 만들어진 것이죠. 1980에서 1990년대에 일어난 이 기억회복운동은 수많은 피해자와 가정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거짓 기억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진짜 성추행을 당한 기억을 되찾은 것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기억을 조작할 수 있으며 그것은 아버지를 또는 가족을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실험을 하나 볼 텐데요. 기억을 조작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기계와 실험 도구를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실험은 단 종이 몇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2002년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의 스테판 린드세이 교수 연구팀의 실험을 보도록 하죠. 과거에 열기구를 탄 적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피험자의 가족들에게 몰래 피험자의 어릴 적 사진을 받아오죠. 받아온 어릴 적 사진과 열기구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합니다. 마치 진짜 열기구에서 사진을 찍은 듯하게 말이죠. 그리고 그 사진과 그럴듯한 이야기를 피험자에게 제공하며 어릴 적 열기구에 탄 기억이 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0%, 무려 절반이 열기구에 탔다고 답했으며 그들은 그때 자세한 스토리까지 만들어냈죠. 더욱 놀라운 건 후에 이게 모두 실험이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자신이 열기구를 타지 않았음을 잘 인정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기억 조작의 영향력이 이와 같이 강력합니다. 한번 형성된 기억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죠. 위 실험도 그래서 조작할 기억에 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심 끝에 삶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듯한 열기구로 채택된 것이죠. 같은 연도 그리늘리의 실험은 더 재밌는데요. 어린 시절 디즈니랜드에 가봤다고 대답한 성인 여러 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 디즈니랜드의 광고 사진들을 쭉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진 중에는 벅스버니와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모두 본 피험자들에게 벅스버니를 보았던 기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였죠. 악수를 했다고 답한 피험자가 62%, 포옹을 했다고 답한 피험자가 45%였습니다. 그 외에도 꼬리를 만지고 발을 밟고 가지각색의 경험을 한 피험자가 존재하였죠. 하지만 벅스버니는 디즈니랜드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벅스버니는 디즈니사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워너브라더스사의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피험자들이 떠올린 기억은 모두 다 만들어진 기억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은 불안정합니다. 컴퓨터처럼 들어가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는 또 흥미로운 실험들이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나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릴 적 기억들이 진짜 사실일지 의심이 가진 않으시나요? 만약 당장 내일 아침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남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떠실 것 같나요? 기억, 흥미롭지 않으신가요?